보유세를 때려야 된다. 쇼츠를 올렸더니 역시 예상대로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이병철 TV 사이다가 이 경제 문제든 정치 문제든 특히 이 경제 문제,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보유세, 기타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해서 조만간 정부의 대책이 나온다. 그리고 제가 보유세를 때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번에 3차 대책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기재부 차관 보유세를 때리겠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반응이 즉각 나옵니다. 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 아시죠? 밀턴 프리드만이 샤워실의 바보 한번 말씀드렸죠. Fool in the shower room. 찔끔찔끔 이랬다 저랬다 간보고 눈치 보는 그따위 정책을 쓰면 시장의 경제 주체들이 금방 알아차린다 이거죠. 정부가 바보구나. 눈치나 보고 간만 보는구나. 그렇게 되면 모든 정책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정책 무력성 명제라는 겁니다. 바보가 샤워실 들어가서 뜨거운 물 트니까 뜨거워 또 바꾼다. 찬물이 나오니까 뜨거워 또 바꾼다. 그런 바보짓 하면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 대책 집값을 이렇게 띄우고 5% 불로소득 누리는 250만 명만 희희낙낙 좋고 95% 나머지 95%니까 약 4,900만 명의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멍청한 짓이다. 그래서 정권을 뺏기고 윤석열 같은 악마를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도 자칫하면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때리겠다, 검토해 보겠다. 자, 그거는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디테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제 때려야 되느냐? 내년 지방선거 간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신속하게 12월 달이 지나기 전에 때려야 됩니다. 둘째, 누가 때려야 되느냐?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강남 한강벨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자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 자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네, 주요 보직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네,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지 아니한 95%에 해당하는 착한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정책을 주도하도록 해야 된다. 5% 불로소득을 누리겠다고 강남의 아파트 투기한 자들은 반드시 배제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다. 이거죠. 믿을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이 뭐냐? 15억 이상.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시가 대비 서울 평균이 지금 아파트가 15억이라는 발표도 났죠.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으로 다 보유세를 때려야 된다. 다주택자라고 때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1억짜리 세 채 가지고 있어봤자 3억이잖아요. 다주택자라고 막 중과세를 때리는 게 지금 엉터리 정책이다. 금액 기준으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가 50억, 100억이면 그 놔둬도 됩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부동산 광풍. 국민들이 전부 똘똘한 한 채. 그냥 불로소득으로 해먹으려고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고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투기판에서 그냥 편하게 돈 먹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이 미친 부동산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똘똘한 한 채 투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투기적 이익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투기 이익을 세금으로 전부 다 뺏어온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15억 이상은 금액이 높아질수록 30억, 50억, 70억, 100억으로 올라갈수록 누진적으로 세금을 때려야 됩니다. 네, 뭐 돈 많은 현금 많은 부자들만 그러면 사겠네. 그 사람들만 사게 하면 돼. 그런데 그 이익을 다 뺏어오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가격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 가격이에요. 정상적 가격. 그러면 이제 전부 다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5% 불로소득을 누리는 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현재 가격을 유지해야지 떨어뜨리면 금융기관이 부도나고 큰일 난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부들이 그래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가 대비,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시가 대비 50% 정도로 대출을 규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10억짜리면 대출은 5억 이하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아무런 금융기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그렇게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필요 없는 나라를 망치는 짓만 하고
은행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게 은행인데, 그런데 1억 이상의 연봉을 누리고 그런 것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 같은 투자은행 정말로 리스크를 걸고 투자하는 그런 데서는 큰 수익이 나면 돈을 많이 줘도 되죠. 한국의 일반적인 1금융권은 연봉을 많이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데다. 없는 데다. 그자들이 1금융권이 이 부동산 이 미친 공화국을 만든 1등 공신이에요. 네.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5%이 불로소득자들로부터 매년 보유세를 걷어들여서 그것을 우선 하위 20%, 5천만 명 중에 하위 20%, 1천만 명의 국민들한테 지원금으로 줘야 됩니다. 어떤 용도로 주느냐? 반드시 필수적으로 누구나 있어야 되는 휴대폰 사용료. 그렇죠? 그리고 주거비, 월세, 주거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휴대폰 사용료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위 1천만 명을 계산해보면 약 50조 정도 됩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걷어들여서 50조는 그 하위 1천만 명의 최소 필요 경비로 지원을 하자.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윤석열 같은 정권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하위 1천만 명의 분노가 겁이 나서 이 정책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10년을 보유세 때리는 걸 유지하면 투기적 이익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이 사회적 질서가 되고 거기에 국민들이 순응하게 된다. 그러면 집값이 안정됩니다. 네.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하기 위해서 5% 불로소득자들로부터 최소 50조 이상을 걷어들이면 그것을 하위 1천만 명한테 필요경비인 휴대폰 비용 그리고 월세로 지급하자. 그렇게 해서 이 국민들이 이 정책이 되돌아가는 것을 막는 대못이 되도록 하자. 이것이 이병철 변호사, 이병철 TV 사이다의 정책입니다.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집값을 잡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5%와 95% 국민 간의 대결에서 5% 불로소득자들을 제압하는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것입니다.